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 쌀의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허라는 독특한 키워드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거예요. 저는 김정훈입니다. 한국 쌀 품종 등록을 위해 몇 달간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쌀 품종 등록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쌀 품종의 고유한 특성과 품질을 정확히 보호하고 싶었기에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품종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각종 검사를 거쳐 쌀 품종의 유전적 특성과 생산성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는 여러 차례 현장 실사를 통해 이 쌀 품종이 실제로 재배 가능한지 확인해야 했죠. 제가 준비한 서류와 실험 결과들이 하나하나 심사위원들의 검토를 받으며 등록을 위한 마지막 절차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쌀 품종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은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쌀 품종 등록에 그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농업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의 농업기술과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쌀이 한국에서 자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일의 의미를 점점 더 깊이 느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한국 농업의 역사를 이어가며 그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순간을 상상하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과 좌절이 다 사라지고 이제 그 모든 수고가 값지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이 품종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한국 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줄 다양한 기회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인정받았지만 그 의미는 이제 한국에서 우리의 손으로 꽃 피우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품종이 곧 한국 농업을 대표하는 상징이 될 것이라 믿었고 그 길을 열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 농업기술자,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한국 농업의 자부심을 세계에 알리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쌀 품종 하나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한국 농업이 나아갈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이었으며 그 길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부서지고 있었고 사무실 안엔 저 혼자뿐이었죠. 모니터 속엔 한국산 쌀 관련 기사와 통계 자료들이 가득 떠 있었고 제 손엔 따뜻한 커피가 아닌 차가운 물 한 잔이 들려 있었어요. 일본 내 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뉴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심각한 사태로 번질 줄은 몰랐어요. 도쿄 도심의 대형마트에서도 쌀이 품절됐고 TV에선 아침 저녁으로 주부들이 쌀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이건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사무실로 이사카 부장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무뚝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재순 씨. 한국산 쌀 관련해서 정부 내부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이 일이 제 어깨 위로 내려오는구나 싶었죠. 한국산 쌀을 수입하자는 이야기는 이미 내부 회의에서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중요시하는 일본 식문화 안에서 이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더구나 일본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이사카 부장은 제게 조용히 몇 장의 문서를 건넸습니다. 한국 스마트 농업기술 관련 보고서와 지난 3개월간 한국산 쌀의 수입 타당성을 분석한 사전 자료였죠. 정재순 씨 정부는 내부적으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시죠. 문서를 펴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수분 조절 시스템부터 드론을 통한 실시간 병충해 진단 시스템까지 한국의 농업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생산된 쌀의 품질이 일본 최고 등급 쌀과 거의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평가까지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쉴 새 없이 생각이 떠돌았어요. 우리는 왜 이런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과연 일본 국민들이 한국산 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일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카이 유키코를 불렀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유일한 민간 전문가였죠. 그녀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책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내부 검토 과정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유키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책이든 감정이든 결국 국민이 살아야 움직이는 거죠. 지금 국민은 쌀이 필요합니다. 정재순 씨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 말에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논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할 때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일 반드시 해내야겠다고 말이죠. 사무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마치 장맛비처럼 무너지고 있었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보낸 공식 문서를 받은 날.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문서의 첫 줄엔 귀하에 신청하신 품종 출원은 거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한 줄이 제 숨을 막아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제 귀에까지 뛰는 소리가 들렸고 무릎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 자랑스럽게 우리 아들 쌀 하나 품종 등록한다고 뛰어다닌다며 밝게 웃으시던 그 모습이요. 그 기대를 제가 저버린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후배 김진태였습니다. 형,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 출원 거절 사유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행정적인 거라던데요. 진태의 말에 저는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심사는 다 끝난 거 아니었나?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이름의 품종이 중국에서 먼저 등록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형이 만든 은하수 13호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졌잖아요. 중국 거랑은 관계도 없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농진청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봤습니다. 중국에서 등록된 은하 13이라는 쌀 품종. 이름은 비슷했지만 저의 은하수 13호는 수분 조절 기술이 들어간 완전히 다른 품종이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내용조차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거절된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걸 그냥 넘겨야 하나? 아니면 다시 싸워야 하나? 그날 밤 혼자 연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에 놓인 은하수 13호 표본 봉투를 들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한 방울이 종이에 떨어질 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문제가 아니라 한국 농업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진실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죠. 다시 심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능은 한데 비슷한 이름 품종이 등록돼 있으면 심해 통과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만든 이 쌀이 단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나올 수 없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니까요. 며칠 뒤 진태가 저에게 연락을 줬습니다. 형, 혹시 미국 디자인 특허 출원해 볼 생각 없어요? 요즘 스마트 농업 기반 품종들은 해외 쪽에서 더 인정받기도 해요. 기술 설명도 형이 영어로 잘하시잖아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미국의 쌀 품종 디자인을 낸다고. 그게 과연 통할까? 하지만 진태 말대로라면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고 그걸 바탕으로 국내 등록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전략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 길로 밤새 영문 서류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종의 특징, 수분 유지율, 탄력성, 윤기 변화 그래프, 모든 데이터를 영어로 정리하며 제 가슴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원이 아니라 제 꿈과 아버지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가 가진 농업기술의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는 싸움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싸움, 비록 외롭고 고단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해외 출원 서류를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에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제 눈엔 다시 희망이 비쳤습니다. 작은 봉투 속 쌀알 하나가 품은 그 무게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도 저는 논 옆 작업장에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벼속에서 드론으로 모내기 지도를 다시 점검하고 있었죠.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국제 전화 표시가 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손에 묻은 흙을 바지에 쓱 닦고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훈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낯선 발음의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씨. 미국 특허청 유기농 식량 기술팀의 서기관입니다. 보내주신 UNHASU 13 품종 관련해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 소식 없던 특허 출원이 이제야 응답을 받은 건가 싶었습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등록 여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결과였고 한국 농업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귀하의 품종에 대해 심사팀 내부에서 기술 및 디자인 요소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기존 등록된 어떤 품종과도 중복되지 않는 독창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내부 수분 유지 메커니즘과 외부광 반사율 조절 구조는 심사관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작업장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멀리서 들려오던 새소리가 갑자기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동안의 수모와 불신이 한순간에 다 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그 기술은 제 가족이 세대를 걸쳐 지켜온 방식입니다. 현대화된 기술과 접목했을 뿐입니다. 전통을 지킨 거지요. 상대는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점이 바로 특허청 내부에서 문화 연계 기술로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귀하의 품종은 단순한 유기농 작물 그 이상입니다. 문화적 가치와 기술적 설계가 함께 녹아있는 사례는 미국 내에서도 드뭅니다. 문화적 가치라는 말에 제 가슴이 다시 뭉클해졌습니다. 우리의 농법, 우리의 기후, 우리의 기술. 그 모든 걸 누가 알아줄까 싶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먼 이국 땅에서 먼저 알아봐준다는 게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잠시 넋이 나간 듯 작업장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먼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훈아, 이 논이 비좁아 보여도 이 안에 다 들어있다. 하늘도 땅도 사람도 기술도 전부 이 논 안에서 길러야 된다. 그 말이 지금 와서야 가슴에 사무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바로 진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태야, 미국에서 연락 왔다. 우리가 한 거 가치 있다고 한다. 진태는 한참 말이 없더니 작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형, 그 말 듣고 싶어서. 우리 진짜 오래 버텼다 그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집 마루에 앉아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찻잔을 들고 바라본 들판. 바람이 벼 사이를 스치고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는 그 풍경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품종이 가진 진짜 의미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도 알려내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알아본 이 쌀. 이제는 우리 땅에서 다시 이름을 불러줘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정부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 특허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실무진에 보고되었고 추가 자료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직접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방에는 아버지가 남긴 기술도감, 우리 품종의 수분지수 실험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은하수 13품종 쌀 한 톨을 담은 작은 유리병을 챙겼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숨막히게 분주했고 관계 부처가 모인 회의실은 낯선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끝 테이블엔 정장 차림의 인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제가 앉을 자리는 한복 입은 농부로서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정훈 씨, 해외에서 기술 특허에 문화적 요소가 포함되었다는 판단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특허청 기술팀에서 이 품종이 가진 내부 구조, 그리고 햇빛 반사 조절 메커니즘을 문화 연계 설계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또 어떤 이는 슬쩍 입꼬리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단순히 전통을 포장한 상술은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병을 꺼내 그 속에 든 쌀 한 톨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이 쌀을 봐주십시오. 평범해 보이겠지만 이 쌀은 세 가지의 과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수분 보존. 둘째, 외피 구조 설계. 셋째, 광반응 형질 제어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책상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햇살이 너무 강해도, 굶주리던 시절에도 논에서 사람 손으로 지켜낸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손으로 흙을 만지며 이 쌀을 지켜오셨습니다. 그 삶과 기술을 단지 상술이라고 말하는 건 이 나라 농부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테이블 맨 끝에 앉아있던 중년의 한 분이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충북 음성 출신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새벽마다 논물 보러 나가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 말, 진심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넘겨온 거 아닐까요? 그 말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선 이미 특허 심사 최종 단계라는데 왜 우리 국내에선 관련 인증이나 가치 평가가 늦어졌던 건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껏 저희 같은 현장 농부가 과학자처럼 논문을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논에서 만든 기술도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제 손엔 쌀 한 톨이 담긴 유리병이 다시 쥐어졌습니다. 작은 병 하나에 담긴 그 알갱이가 그날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존재가 우리 기술과 전통, 그리고 자존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날 밤 서울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 저는 아버지 유품인 손때 묻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 사이엔 고무줄에 끼워진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이랑 사이에 무릎 꿇고 앉아 볕을 머금은 모를 바라보는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 수첩을 다시 덮었습니다. 이 싸움 혼자 하는 게 아니란 걸 그제야 깨달았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마을회관에 모인 어르신들 앞에 섰습니다. 저를 본 동네 어르신들은 잠깐 놀란 듯 하다가 곧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정돈하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서울 가서 농촌 기술 특허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말을 꺼내자 구씨 아재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 특허라는 게 정말 그리 대단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키우는 이은하수 13품종. 미국에서 기술 특허 심사 막바지에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자기네 품종과 유사하다며 이해 제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이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죠. 뭐라고? 중국에서 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모양이나 유래가 아니라 품종 자체를 겨냥했습니다. 기후 적응 알고리즘까지 자신들께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금세 술렁였고 그중 한 어르신이 마른 손으로 지팡이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야야, 쌀이 무슨 알고리즘이래. 우리 논에서 농사 지은 걸 자기들 논에서 먼저 나왔다고 우긴다고. 그 말에 웃음이 퍼졌지만 저는 진지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술이 해외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자료를 모아서 다시 반격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마을회관에 임시작업실을 차렸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필기장들, 옛날 실험 기록들, 심지어 아버지 친구분이 보내주신 80년대 농업박람회 스케치북까지 다 펼쳐놓았습니다. 가만히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하나씩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벽실을 말릴 때 한쪽 귀퉁이에 놓고 열심히 기록하던 낡은 노트. 그 노트 안엔 햇빛의 각도, 논의 수온, 하루 단위로 측정한 이삭의 개화 시간까지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다, 이게 증거다. 저는 급히 자료를 정리해 영문 요약본으로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문장 하나하나 아버지 손글씨 위에 새로 덧이 폈습니다. 그 다음 주 서울 외교센터에서 한중기술중재협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외 전문가가 모이고 중국 측 농업기술 변호인이 참여하는 자리였죠. 초청받은 건 아니었지만 저는 짐을 싸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국제회의장 건물 앞. 우연히 한 여성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이은하수 프로젝트 초창기에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박지현 박사였습니다. 이정훈 씨? 아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죠. 예전엔 대학에서 품종 개량을 같이 했던 분인데 언젠가 도시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현 박사님, 혹시 오늘 발표하시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발표 자료 만들면서 당신 아버지 필기장을 참고했어요. 이은하수 13의 기초 알고리즘은 그 노트가 핵심이었으니까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논에서 태어난 한 줄기의 지식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과학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학이 국제 무대에서 농부의 손길로 시작되었다는 걸 다시 확인받은 느낌이었죠. 회의는 곧 시작되었고 제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 하늘은 이상하게도 논에서 보는 별빛처럼 선명하게 반짝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서울 외곽의 한 찻집에서 박지현 박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미국 측 심사관이 회의 내용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중국 쪽 주장은 구조적 유사성일 뿐 기초 데이터와 계량 과정은 다르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니요.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예요. 미국 특허청에 마지막 보완 자료를 보내야 합니다. 그 자료가 결정적이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집 마루에 놓인 아버지 유품 상자에서 그 오래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낡은 지도, 논 구획을 표시한 노란색 크레파스 선, 수온계 기록표, 그리고 쌀알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손그림. 하나하나 꺼내들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미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며칠 뒤 서울 미국 대사관 앞으로 갔습니다. 박지현 박사가 약속을 잡아놓았다고 했죠. 건물 안으로 들어서기 전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정훈아, 나 구씨 아재다. 지금 어르신들이 서울역 앞에 다 와 있다. 한마디 하러 올라왔지 뭐냐. 그 특허라는 거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말이야. 순간 뭔가가 턱 막혔습니다. 서울역 광장. 그곳엔 구씨 아재, 김씨 아주머니,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이 각자 농사진 자료와 마을신문 스크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거 들고 같이 가자. 우리 손으로 키운 쌀이잖아. 우리가 증인이야.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사관 회의실. 영문 서류와 함께 노인들의 낡은 사진과 손글씨 노트를 제출했습니다. 노인의 육성이 담긴 짧은 영상도 함께 제출했죠. 이 사진 속 논이 이은하수 13품종의 시작점입니다. 매년 같은 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실험해왔고
그 실험의 결과는 수십 년간 축적된 손노트 속에 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미국 심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품종이 아닙니다. 하나의 생태 기반 기술 기록입니다. 이건 보호받아야 할 문화적 가치입니다. 그 순간 박지연 박사가 제 팔을 툭 치며 말했죠. 됐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이건 정훈 씨 아버지의 특허이고 동시에 이 마을 전체의 기록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서울역 앞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눴습니다. 정훈아, 쌀이라는 게 입에 들어가기 전엔 참 오래 걸리는 법이야. 그 긴 시간을 이렇게 버텨줘서 고맙다. 구씨 아재가 말하며 국밥 국물을 훌쩍 들이켰습니다. 그 말에 저는 뜨거운 김이 오른 그릇을 내려놓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 하늘 아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쌀은 그냥 쌀이 아니야. 기억이고 기술이고 사람의 마음이야.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미국 특허청의 최종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미 모든 걸 이룬 듯한 마음이었죠. 미국 특허청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잠시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특허청의 마지막 결과는 저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그날 아침 우편함에 들어있는 한 통의 편지가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열자 그 안에 적혀있는 문구가 눈앞에서 아른거리며 떠올랐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따라 귀하의 특허권이 승인되었습니다. 특허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그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향 마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시 모이셨다는 소식이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드디어 우리가 쌀을 지킨 거냐? 구씨 아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어르신들이 고백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이 쌀은 그냥 쌀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야. 우리가 농사지었던 논과 하루하루 땀 흘렸던 시간들이 모두 담겨있지 않겠냐?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쌀은 그저 밥이 아니야. 우리 삶이었어. 너무나 오래된 시간이 담겨있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지? 김씨 아주머니가 묻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쌀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특허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제 이 쌀은 어디서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어르신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오랜 세월을 견디며 살아온 그들의 삶을 대변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했던 농사, 그 쌀알 하나하나에 담겨있던 이야기, 이제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작은 잔치에서는 모두가 함께 웃고 떠들며 그 특허받은 쌀로 만든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 순간 쌀은 단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였고 우리가 지켜낸 우리의 문화였죠. 시간이 흐르고 저는 계속해서 특허청과 협력하며 이 쌀이 가진 진정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 미국에서 열린 농업 관련 박람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만든 쌀은 주목받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쌀이 가진 맛과 질감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가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그 고향의 밭과 논,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 그것이 세계와 연결된 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으며 저는 고백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쌀이 이제 세계에서 인정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가 어디서든 전해질 거예요. 그렇게 쌀은 사람을 기억했고 그 기억은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뿌리와 자부심을 다시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쌀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문화와 우리의 자부심을 담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감동이 되었길 바랍니다. 쌀 한 알,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생각해보며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